부산에서 닻을 내려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닷닷닷의 메인 DJ 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작은 점인 닷에서 시작한 부산에 닿아 있는 여러 브랜드들의 이야기에 닷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닷닷닷의 DJ 푸딩입니다. 반갑습니다. 긍님, 저희가 저번 회차는 스위치 온으로 닷닷닷이 아닌 다른 팀의 DJ로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타임슬립의 DJ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 작가로서 지난 몇 주를 보냈었는데요. 사실 저희 닷닷닷의 특성상 이 닷닷닷이라는 발음도 좀 어렵고 그 외에 수상 내역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대본을 쓰면서도 어렵고 이제 DJ로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타임슬립이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비교적 좀 쉬운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 할까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한다 할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푸딩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 노래의 주인공 DJ로서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입이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대본 리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주 안 봤다고 너무 보고 싶었던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꽤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서 녹음하고 뭐 대본 쓰면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네. 스위치온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팀에 많은 정을 쏟고 있었구나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저희 녹음 시간인데요. 제가 스위치온으로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 녹음 시간이 저희 닷닷닷처럼 이렇게 이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푸딩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다른 팀에서 녹음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시간대가 조금 많이 늦었어서 아직 적응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원래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인데 한 잔 사왔거든요. 출근 시간이라서 이제 제가 커피를 제때 받을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요즘에 좋은 어플들이 많잖아요. 그쵸. 미리 앱으로 주문 넣고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덕분에 안 늦고 제때 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피를 한 잔을 사왔는데 아침에 미리 주문을 넣고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 앱 요즘 정말 많이들 또 사용하시고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의 일상을 보다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패스오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긍님이 웬일로 커피를 사오셨나 했는데 패스오더를 소개하기 위한 좀 빌드업이셨나 보네요. 저 정말 피곤해서 사오긴 했는데 패스오더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뭐 그냥 그런 걸로 할까요? 네, 그럼 오늘 긍님의 커피는 패스오더의 빌드업인 걸로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닻을 달아라에서는 요즘 정말 많은 브랜드의 닻을 내려 순조롭게 항해 중인 패스오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닻을 내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패스워드 익숙하지 않으신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소개를 먼저 한 뒤에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오더는 900만 명이 사용하는 커피 및 음료 스마트 오더 서비스입니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패스와 주문 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더가 결합된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인데요. 1초에 599잔씩 팔리고 저번 회차에도 나왔던 컴포즈 커피 다들 아시죠? 그 외에 전국 5,131곳의 가맹점에 도입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맞습니다. 전 패스오더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문 픽업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오늘처럼 일정이 있는 날엔 대중교통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픽업해야 딱 좋잖아요. 근데 패스오더는 그게 가능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달 어플 이용하면은 음료 가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패스오더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앱으로 주문을 해도 매장 가격이랑 동일하다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문, 결제, 적립이 한 번에 되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점이고 사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가게에 이점이 있어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용자가 많고 좋다고 한들 가게에 폐가 되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요. 패스오더는 주문 시 결제 및 적립, 그 외 모든 걸 앱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인건비 절감, 효율성 증가, 회전율 증가라는 이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패스오더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차별점이라고 합니다.
푸딩님도 알바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결제할 때 진짜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적립할 때 바코드나 이제 번호 같은 거 찾아서 보여주고 또 저희가 결제를 해드려야 하면 진짜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돈 관련된 부분이라 자리 뜨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특히 주문 밀린 상황에서 그러면 너무 난감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선 안 쓸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푸딩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사실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죠. 이번 회차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 취준하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기업이긴 했어요. 페이탈앱 아닌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네. 본데요? 패스워드의 시작은 각수용 대표, 서명규 개발이사와 김철 개발이사 이렇게 세 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세 분 모두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서명규 개발이사는 원래부터 창업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경진 대회도 나가며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은 대표보다는 개발자의 길에 조금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곽수용 대표의 제안을 받아 팀으로 함께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감투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저라면 대표 자리에 앉고 싶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개발자의 길을 선택하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김철 개발이사는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된 건가요? 김철 개발이사의 경우 원래부터 사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삼촌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사업을 도우며 개발팀도 꾸렸거든요. 그러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아까 꾸려졌던 팀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김철 개발이사는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삼촌의 사업을 도와주는 게 끝나자마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 분 다 원래 하던 분야가 아닌 새 분야를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던 분이 iOS를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이에 수많은 회의와 피드백, 수정을 거쳐 지금의 패스오더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렇게 브랜드의 시작과 세 분의 노력을 푸딩님 통해 듣고 나니 어떻게 지금처럼 성장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저희 브랜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 오늘의 두 번째 코너인 출항 준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코너 출항 준비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패스오더의 성장 과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패스오더의 시작은 비교적 이른 2019년입니다. 하지만 2025년 무려 6년 만에 도입 매장 수가 약 30배 증가하며 폭풍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22년 대비 2025년 소비자 거래액이 약 200% 증가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엔 포브스 코리아 선정 2024년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 5위, 앱스토어 오늘의 앱 선정,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 식음료 카테고리 1위까지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건 저번 회차에서도 언급했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거리두기 2.5단계 비대면 서비스가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에 도움을 줬고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오피스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자연스레 가게들은 회전율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특히 카페를 자주 오시잖아요. 저도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러 가면 제일 빨리 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이나 사장님 모두에게 있어서 회전율은 엄청 중요한 요소죠. 그쵸.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같은 피크 시간대에는 회전율을 중요시하며 자연스레 그 부분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르바이트 구인난으로 인해서 패스오더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 구인난도 한 몫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가 커피가 연예인들 콜라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유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엔 저가 커피만 마시는 것 같긴 해요. 비싼 브랜드를 매일같이 마시기엔 저 같은 대학생 입장에선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참 저가 커피가 많은 관심을 받을 당시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진 것도
한 몫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기가 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나 보네요.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에게 카페인은 필수 요소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비싼 커피를 매일같이 마시긴 쉽지 않으니까요. 그쵸. 사실 전 경기가 좋았을 때도 비싼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긴 했어요. 아, 그쵸. 저희는 음, 대학생이니까 비싼 그쵸. 커피를 마시기 좀 힘들죠.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가 커피를 찾으시는 건 좀 자연스러운 순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싼 커피를 매일같이 마시는 건 금전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쵸. 이어서 브랜드의 시행착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시행착오를 이야기하는 코너죠. 해초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브랜드의 시행착오를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패스오더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큰 시행착오가 없더라고요. 파고들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표님이 미디어나 매체 같은 부분에 잘 나오시지 않으시고 조직 내부의 발전에 더욱 집중하시는 타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기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행착오 대신에 간단한 해프닝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대표님의 성향이 대외 활동보다는 회사 내부의 발전에 더 신경 쓰시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페이타랩이 브랜딩을 빠르게 시작해야겠다 다짐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하루는 한 기관의 임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페이탈앱 요즘 좀 어렵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요. 그렇군요. 하지만 큰 시행착오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임직원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그 부분에 대표님도 의문을 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받을 당시에 페이탈앱은 매출도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봤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페이탈앱 이야기를 밖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요즘 잘 되는 회사들은 활발하게 소통하는데 너무 조용하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어, 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또 사실 사람들은 좀 잘 모르죠. 그쵸. 아무리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한들 네, 노력했으면 된 건데 네, 사실 사람들은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대표님도 뭔가 크게 깨달으신 게 있었다고 음. 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좋은 문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어도 그 이야기가 밖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하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브랜딩을 고민하시게 된 건가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브랜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기보다 내실 있게 성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치관이 잘 지켜져 왔구나를 좀 자료 조사하면서 확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 회차 대표님의 이 가치관 덕분에 자료 찾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음. 그치만 그만큼 좋은 브랜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다고 이런 대표님도 가치관을 내려두시고 욕심을 부리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욕심을 부린다. 약간 요 문장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은 인재에 대한 욕심과 진심이 엄청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음.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이 달려갈 동료와 일하는 것, 즉 채용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셔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타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대표님은 바로 채용팀을 모아서 우리도 브랜딩을 좀 해볼까요? 라고 하며 운을 띄우신 거죠. 음. 약간 한 가지 예외라 하셨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회사 내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점이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느껴지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코너인 닻을 올려라입니다. 닻을 올려라에서는 브랜드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패스오더, 즉 페이타랩은 부산에서 첫 거점을 내렸으나 추후 회사 규모가 커지며 서울에도 오피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치만 나누어져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체계나 방식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각자 업무 특성과 상황에 맞춰 팀이 나누어져 있어 팀별로 다른 지역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팀인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는 별개로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내 소통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다 보니까 공개 채널로 소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성공한 스타트업답게 페피랜드라는 가상 오피스 속에서 소통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메타버스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가상 오피스 속에서 소통하면 보다 쉽게 소통하고 회의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입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뭐 저를 써쓰시진 않겠지만. 아, 뭐 저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아이. 입사하고 싶지만 저를 써주시지 않을 거라서 네, 이거는 그냥 저희의 꿈으로 접어두는 걸로 하고 마저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페이탈앱이 단순히 주문 서비스인 패스오더를 만든 회사가 아니 이걸 시작으로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인상이 깊은데요. 네, 맞아요.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자체를 엄청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막상 생존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장 10곳 중에 7곳 정도는 5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경쟁이 치열한 것만 아니라 아직 IT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영업 시장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일본도 빠르게 IT 기반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일본이랑 중국 둘 다 가봤는데 일본은 아직 제가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을 갔을 땐 디지털화가 정말 많이 됐구나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네. 로봇이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어? 그런 걸 진짜요? 보고 이 나라는 디지털화가 정말 많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탈앱은 단순히 주문 앱을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에 IT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10년, 20년 뒤에 사람들이 한국 자영업 시장에 IT화에 기여한 회사,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해낸 기업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되게 멋있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좀 만든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방향성 안에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NFC 기술을 활용해 좌석에서 QR코드를 인식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비대면 주문 기능도 추가됐다고 해요. 제가 야구장 갔을 때 좌석에서 QR코드 찍어서 주문하는 식의 주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페이탈앱과 연관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하나둘 도입되고 있는 거 보니 페이탈앱이 원하던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자영업 시장 전체의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여러 매장으로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패스오더와 이를 만들어 나가는 페이탈앱.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패스오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냥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큰 꿈과 열정을 가진 줄은 몰랐어요. 페이탈앱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예 상상도 못했고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른 점을 많이 가진 브랜드라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지까지 함께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익숙한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브랜드의 닻을 함께 올리고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노래 제목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추천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따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김홍윤, 구성 김소은, 홍보 이원준, 영상 전시현, 그리고 박희영. 김소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